안녕하세요. 칼라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이제 경제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국 DMV도 어제부터 일부 오픈하고 있고요. 다른 일부 비즈니스들의 영업 재개가 역시 어제 8일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아직 식당은 개방하지 못합니다. 요즘 맛있는 식당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수다 떨면서 식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곧 재개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주지사도 다음에는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고 쇼핑몰을 리오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12일이죠. 이곳 시간으로 화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네일샵에서 지역 전파가 시작됐다고 하죠. 7일자로 미국 뉴스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전파 시작을 네일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주가 네일샵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발표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네일샵을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설이라든가 미용실과 함께 3단계에서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할 전망인데요. 미용실이 고위험 비즈니스라고 분류가 된다는데, 머리가 산발이 되는 요즘은 그 미용실 오픈이 참 간절합니다. 물론 오픈해도 손님이 바로 옆에 앉게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감염이 네일샵이라면 미국 전체의 발원지는 어디였을까를 두고 조사를 했는데요. 발원지는 뉴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 미국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사실상의 발원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라면 모 지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31번 환자 같은 수포 감염자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뉴욕은 3월부터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이 되는데, 뉴욕 사람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나타났다는 거죠. 예일대학교 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발표되면서 한창 인기가 높았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함께 비등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뉴욕은 3월 20일 금요일부터 자택 격리령이 시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3월 초부터 이미 코로나 확산은 심각했고 결국 초반 대응에 실패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뉴욕보다는 덜했지만 뉴욕보다 하루 빠른 3월 19일에 자택 격리령이 떨어진 것에 비하면 초반에 너무 안일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던 것은 빠른 상황 인식과 선제 조치로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뉴욕이 자택 격리령을 발동한 시점은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 결정 시기가 2주 정도 늦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반대로 2주만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시작했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안타까움입니다. 이 앤드루 쿠오모 지사는 코로나 사태 동안 매일 오전 시간대에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그 내용이 전국으로 생중계되면서 인기가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앤드루 쿠오모가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가 요즘 수세로 몰리는 모양새인데요. 트럼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언론들의 비난이 높은데, 이 예일대의 조사대로라면 쿠오모도 같은 실책을 저지른 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한 언론들의 공세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주지사라는 직책상의 차이, 또 한 사람은 선거에 출마 중이고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상황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자택 격리령을 시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한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인기가 상승할 만도 한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여기 시간으로 9일 오늘 캘리포니아주는 8억 달러 규모의 의료용 마스크 구입 계약을 취소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사태 동안에 체결한 각종 마스크 구매 계약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태도가 한몫을 하는데요. 주의회에서는 내용을 보자고 하는 거였고, 주지사는
계약상 보안 관계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우기면서 실제로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의회에 무조건 마스크 구매 계약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법원에 정보 공개를 공식 청구하니까 그제서야 내용을 공개하게 된 모양새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배경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주 의원들은 이 내용을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국구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기회였는데 뒤로 갈수록 모양새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입지를 회복할지 그것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흔히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왜 항상 그 영웅은 정치인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진짜 영웅들은 현장에서 환자들 치료하느라 쪽잠을 잘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정치하는 분들께서 그분들에게 돌아갈 존경을 대신 집어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난리에 리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2020년 오늘 미국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CNN이 한국과 독일을 팬데믹 대처 방식의 모범 국가로 지목하는 보도를 냈죠.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협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국민 간의 그 협조와 질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또 다른 비극은 바로 그 협조의 상실입니다. 그건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그리고 어쩌면 국민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지금의 미국은 그냥 각자의 이해관계가 우선할 뿐이죠. 그 가장 큰 책임을 저는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쪽의 변두리에서라도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게 요새는 참 고개를 들기 쉽지 않은데요. 제가 감히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경제 재개가 시작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고 보상처럼 좋은 날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